호주 공영방송사 채널9의 뉴스 프로그램 2020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9일 밤 한국 시각 방송된 2020는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반영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그러나 내용에는 호주 코미디언 등 다수의 인터뷰이를 등장시켜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종차별, 성차별,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방송 내내 비아냥을 멈추지 않았다. 스포츠 경향은 2020의 방송 내용을 해석해보았다. 먼저 여자 뉴스 진행자는 차트 넘버 18은 현재 최고의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이라고 하자 남자 진행자는 몰라, 들어본 적 없어라는 멘트로 방송의 포문을 열었다. 그들은 김정은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이제 한국의 전쟁 문제는 없어질 수 있겠네. 한국에서 뭔가 터졌다는 뉴스를 듣고 폭탄인 줄 알았는데 방탄소년단이었네. 근데 이 그룹을 살펴보니 폭탄 터진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며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남북 문제에 빗대어 조롱했다. 또 미국에서 차트 1등 노래가 있던데 영어를 할 수 있는 멤버가 딱 한 명밖에 없어. 신기한 애라며 비아냥댔고 또 나는 이 아이돌 그룹 너무 좋다. 춤 잘 추고 노래는 완전 별론데 뭐 괜찮다라며 한 멤버가 무대에서 노래를 실수하는 장면을 편집해 넣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역사적 발자취인 류엔 연설도 그들에게는 단지 조롱의 대상이었다. 한 인터뷰인은 류엔에서 연설했는데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관한 것이었을걸?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성차별도 서슴지 않았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정말 강해. 내가 한 번은 멤버 중에 게이 멤버가 있냐고 트위터에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근데 게이는 분명 있을 거야. 남자 7명인데 1명은 있지. 그게 수학이야 라고 발언했다. 해당 방송은 온갖 혐오들로 점철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영방송사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호주는 원래 인종차별로 유명하다는 의견을 공유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아미들은 제대로 뿔이 났다. 해당 방송사와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채널9 어펠러자이즈, 채널9 어펠러자이즈 투치 등 관련 해시태그 동참을 독려하며 비난 여론을 모으고 있다. 코미디언 멜버틀은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7명이라는 말에 너무 많다라며 4명은 해고해도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진은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정말 강하다. 언젠가 멤버 중에 게이가 있냐고 물었을 뿐인데 무척 화를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 멤버가 7명이나 있는데 분명 게이가 1명쯤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수학이다라고 주장했다. 방탄소년단의 팬아미는 해당 방송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출연진 교체와 방송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출연진들이 과거에도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발언을 자주 했다고 비판했다. 한 팬은 악의적인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9은 대변인을 통해 당시 방송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출연진의 발언은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유머러스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불쾌함을 느꼈을 시청자들께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영미 언어권에서 백인이 유색인종의 사람에게 영어 실력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영어를 못한다고 유색인종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그 역으로 영어 실력을 칭찬하는 것 역시 타인종은 영어를 할 줄 모른다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식되기 때문. 일례로 지난해 11월 배우 수연이 인터뷰 중 리포터에게 영어 실력에 관한 질문을 받아 인종차별 논란이 된 바 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당신의 표정을 당연히 이해하지만 엄연히 사실이므로 JTBC에 팩트체크를 요청해도 무방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방시혁과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 피독,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와 슈가가 출연했다. 우리는 힙합, 아이돌, 그리고 힙합과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를 떠올린 후 지금을 떠올리면 미묘한 기분이 든다. 단순한 격세지감만은 아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음악적으로 또 가사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짚는 중이다.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는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누군가는 아직도 의심하거나 폄하할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뮤지션의 해외 진출에 대한 과장된 의미 부여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때로는 허위 사실도 접했다. 외국에서 한국인 관중만 세워놓고 진행한 공연을 해외 진출에 쾌거로 둔갑시키는 언론 플레이에 질린 것도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7위에 올랐다. 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는 28위까지 올랐다. 둘 다 빌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초청되기도 했다. 올해 시상식에서 그들은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다. 이 부문의 끝판왕 저스틴 비버마저 꺾은 결과였다. CNN은 이 수상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 저스틴 비버보다 거대한 빌보드 뮤직 어워드뿐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도 퍼포머로 초청되어 무대에서 DNA를 불렀다. 체인스모커스는 이 무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 무대를 소개해야 하는데 지금 약간 떨립니다. 이 친구들은 인터내셔널 슈퍼스타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인터내셔널 슈퍼스타는 체인스모커스 아니었나. 빌보드 측에서 방탄소년단을 비틀스와 견준 것도 주목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상륙을 비틀스의 브리티시 인베이전과 비교한 것이다. 다분히 상징적이다.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인기를 입증해주는 말인 동시에 미국이 그들을 좀 신기한 아시아에서 온 녀석들이 아니라 자국의 슈퍼스타들과 동등한 맥락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이 읽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지미 키멜 라이브나 엘렌 드제너러스 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토크쇼에도 연이어 출연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나 출연시키지 않는다. 동양인 남자 그룹이라면 더욱더. 사실 가장 부정확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지표는 바로 미국 셀럽들의 반응이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현장만 살펴봐도 우리는 앞서 언급한 체인스모커스는 물론 카밀라 카베어, 앤설 엘고트, 자레드 레토, 마시멜로, AJ 깁슨 등 수많은 셀럽이 먼저 방탄소년단의 팬을 자처하거나 그들의 무대를 본 후 감격에 젖어있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RM을 발굴한 장본인이자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데뷔 때부터 만들어온 프로듀서 피독은 전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영상에는
오히려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현장의 열기가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 같다. 과장 조금 보태서 방탄소년단의 단독 콘서트 같았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침공은 과장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이 같은 성공이 큰 맥락에서는 한류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자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K-팝을 지켜봐온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한다. K-팝 콘서트인 K-콘, K-칸의 관중이 2만 명 수준에서 8만 명까지 대폭 늘어났다. 모든 인종과 국적이 섞여 있고 이제는 백인 중산층 자녀들도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온다. 하지만 동시에 방탄소년단 팬은 K-팝 팬층과 성격이 또 다르다. 방탄소년단 팬은 K-팝 팬이 아니라 방탄소년단만의 팬이 많다. 기존 한류 팬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통해 입문한 팬들이다. 방탄소년단의 독자적인 성공에 큰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하자. 대신 이쯤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운드와 관련한 그들의 전략이다. 프로듀서 피독은 이런 말도 전해왔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힙합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팝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만드는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었다. 한국 그룹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미국인이 좋아할 만한 것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단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계의 보편적 기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늘 캐치하려고 했다. 이는 서양인들이 방탄소년단을 이국적으로 느끼게 하는 대신 쿨하고 세련된 존재로 보게 만들고자 했다는 의미다. 전화비가 아깝지 않은 답변이었다. 동양인 남자는 대체로 서양에서 남성성이나 성장 매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서양인에겐 동양인 남자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젊은 층이 방탄소년단에 반응한 건 아이돌 음악에 관심이 많고 인종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덕분이다. 이들이 동양인 남자를 보는 시선은 자신들의 윗세대가 지닌 오랜 고정관념과 또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흑인 래퍼를 우상으로 삼고 자란 백인이 부모와 달리 오바마를 자신의 대통령으로 흔쾌히 받아들이며 지지한 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특히 젊은 층 중에서도 비주류, 즉 동양계 이민자와 소수인종, 성소수자의 지지를 빼놓을 수 없다. 방탄소년단이 몇 장의 앨범을 통해 보여준 긴 호흡의 성장 서사는 이들에게 강렬한 정서적 자극을 준 것은 물론 아예 자신과 방탄소년단을 일치시키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 그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이 무대는 불가능함을 극복한 성취였고 성장 서사의 완결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향이었다. 방탄소년단은 그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잊지 마. 나의 성공은 곧 너의 성공. 건강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팝스타가 현재 미국에 부족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그 반대급부를 얻은 면이 있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같은 매체에서 방탄소년단을 다룬 뉴스에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귀엽고 겸손하고 달콤하고 멋있다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미국의 팝스타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 떠올려보자. 저스틴 비버나 크리스 브라운이나 그들의 현재 모습은 초창기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저스틴 비버는 DJ 칼리드의 앨범에 참여해
성적 은유로 무장된 가사를 내뱉고, 크리스 브라운은 오래전부터 저스틴 비버보다 훨씬 강력한 친이파적 성향을 보여왔다. 성적은유가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힙합이 별로라는 말도 아니다. 단지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다. 힙합이 팝이 되고 많은 팝스타가 힙합으로 쏠릴 때 쿨하고 세련된 티네이저 팝스타로서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상륙했다. 그들의 성공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